안녕하세요. 혹시 은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열심히 일한 끝에 얻는 평온한 휴식 같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에겐 막막한 미래로 느껴지기도 할 거예요. 사실 은퇴라는 게 말이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다음 단계이자 인생 후반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 접어들면 그동안 미뤄뒀던 취미 활동을 마음껏 즐기고 싶은 마음도 커지고, 이제 좀 나를 위해 써볼까 하는 욕심도 고개를 들게 마련이죠. 하지만 이런 마음이 때로는 지나치게 커져서 오히려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해요. 오늘은 제 지인을 포함해 은퇴 후 삶에서 맞닥뜨린 3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60대 퇴직한 의사분이 명품 시계 컬렉션에 빠졌다 파산한 이유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걸 들으면 아마 내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가슴이 철렁하실지도 모르겠네요. 1. 명품 시계에 빠진 60대 의사의 이야기. 제가 아는 분 중에 꽤 성공적으로 병원을 운영하시다가 60대가 되어서야 병원을 정리하고 퇴직하신 분이 계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여유가 있었고, 또 오랫동안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일정한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누려오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평소에 은퇴하면 여행 좀 다니고 손주들 잘하는 것도 챙겨보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스스로에게 선물도 좀 해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은퇴하고 나니 생각보다 한가한 시간이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장 시절에는 매일같이 환자 돌보랴, 직원 관리하랴, 수익 체크하랴 정신이 없었는데 막상 은퇴하니 오전부터 저녁까지 뭐하지? 싶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누군가의 소개로 고급 시계를 한두 개 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평생 수고한 내게 주는 작은 보상이었죠. 그런데 이게 점점 한 개 더 하며 확장됐고, 희소 가치가 높은 시계가 몇 천만 원, 몇억 원까지 가기도 합니다. 시계를 수집하는데 드는 돈이 생각보다 엄청난 거예요. 더군다나 이분은 의사라는 자부심도 강했고, 소위 말하는 상류층 모임에도 종종 나가셨는데, 그 모임에서 한 브랜드가 출시됐다더라 같은 얘기가 오가면 그걸 꼭 사야만 직성이 풀리셨다고 해요. 문제는 병원을 정리하면서 생긴 목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의외로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빚이나 리스, 기타 경비로 인한 지출도 굉장히 컸어요. 그동안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니까 빚을 갚으면서도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완전히 은퇴하고 나니 유지비가 훅훅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시계는 계속 사고 싶은 욕심이 생기니 결국 무리한 대출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한두 번 대출을 쌓아 가다 보니 어느새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수입은 당연히 뚝 끊긴 상태에서 고가의 시계가 자산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급하게 팔려니 제값을 받지 못하더랍니다. 특히 한정판이라든지 특정 브랜드의 시계들은 중고시장에 내놓아도 매물이 많지 않아 거래가 힘들고, 또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확연히 드러났거든요. 결국 무리해서 컬렉션을 꾸리던 분은 남은 재산과 대출금을 모두 까먹고 마지막엔 아파트까지 처분해야 했습니다. 이게 다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본인은 그래도 내가 의사였는데 이 정도는 누려봐도 되지 않겠어? 하는 마음이 있었고, 주변에서 말려도 내가 알아서 해라며 고집을 부렸대요. 그렇게 은퇴 후에 자유를 만끽하려 했던 취미가 결국은 통제 불가 상태로 번져버린 케이스였습니다. 2. 은퇴자금 부동산 투자 실패한 55세 교사 사례.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엔 제가 잘 아는 분이 아니라 주변에서 들은 55세 은퇴 교사 사례예요. 이분은 평생 교직에 몸담으셨고 정년을 몇 년 남겨두고 건강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기 퇴직을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교사 생활만 30년 이상 하셨으니 연금도 나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었고 퇴직금도 꽤 나왔겠죠. 그분은 내가 몸이 편치 않으니까 노후엔 집에서 쉬면서 월세 수익도 좀 받아보고 싶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은퇴 자금을 받으니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을 하던 와중에 친한 지인이 부동산 투자 잘하면 매달 월세로 몇백만 원씩 쉽게 번다고 꼬셨다고 해요. 사실 부동산 투자가 잘 되면 그 수익도 짭짤하고 자산 가치도 오를 수 있으니
혹하는 건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본인이 그동안 교사 생활만 해왔기 때문에 시장 흐름이나 매물을 보는 눈, 또 리스크 관리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결국 이분은 어느 지방 소도시에 꽤 낡은 상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도시 재개발 계획이 잡혀 있어서 곧 가치가 뛸 거라 믿었대요. 그런데 생각처럼 재개발은 안 되고 상가 공간도 세입자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물 유지 보수 비용까지 만만치 않으니까 오히려 매달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교사 정년을 눈앞에 두고 큰 돈을 올인해 버렸는데 상가가 팔리지도 않고 기존 생활비와 의료비는 계속 들어가고 결국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헐값에 건물을 매각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실이 커서 가지고 있던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잃고 말았죠. 그분도 나중에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거나 적금을 들 걸 그랬다며 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는 은퇴 이후에 수중에 들어오는 목돈을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투자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를 알 수 있어요. 사실 투자는 긴 안목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은퇴 후에는 다시 벌 기회가 많지 않으니 더욱 신중해야 하잖아요. 3. 모험적 주식 투자로 무너진 50대 대기업 임원 이야기. 세 번째 사례는 50대 조기 은퇴자이자 대기업 임원 출신인 분입니다. 대기업 임원까지 했으면 연봉도 높고 어느 정도 재산도 모아뒀겠죠. 그런데 이분은 은퇴하고 나니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느라 제대로 못해본 것들을 이제야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주식 투자에 뛰어드셨대요. 물론 주식 투자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잘만 하면 노후 자금 마련이나 자산 증식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죠. 문제는 이분이 주식 투자를 거의 도박 수준으로 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듣고 인터넷에서 보고 어떤 종목이 대박이 날 것 같으면 대출까지 받아서 몰빵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초반엔 운이 좀 따라줘서 이익을 보셨대요. 그러니 또 내가 눈썰미가 좋네, 이것 봐. 나도 투자 재능 있나 봐 하면서 자신감이 치솟았죠.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호황일 때만 오르는 게 아니라 조금만 시장이 흔들리면 손해폭도 크게 날 수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경제 이슈와 맞물려 해당 종목 주가가 폭락하면서 이분이 가져갔던 대출까지 모조리 빚으로 남아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말렸죠. 은퇴했으면 적당히 하면서 자산을 지켜야지 왜 이렇게 위험하게 가느냐고. 하지만 그때마다 본인은 나도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한 사람인데 이 정도 판단은 할 수 있어라고 자신만만했대요. 결국 빚을 떠안게 되고 그걸 갚느라 이미 퇴직금과 대부분의 예금까지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은퇴 후에는 예전처럼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어지는 상황이니 어느 정도의 모험은 할 수 있어도 전 재산을 걸 만큼의 투자나 대출은 정말 위험하다는 점이에요. 한번 실패하면 만회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몇 가지 조언. 자, 이 세 가지 사례를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성공적으로 은퇴할 것만 같았던 사람들이 의외의 곳에서 발목을 잡히고 결국에는 재정적으로 큰 위기를 맞았죠. 물론 취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과도하게 투자하거나 무리해서 버리는 것들이 결국 은퇴 후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는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몇 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미리 재정 계획을 세우자. 은퇴 전부터 최소 몇 년 후에 내가 어떻게 살고 싶고 필요한 자금은 얼마일까? 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해 두는 게 좋아요. 일반적인 생활비, 의료비, 취미활동비, 여행 경비 등등 각 항목마다 월 예산 혹은 연 예산을 대략적으로라도 계산해 보면 큰 지출을 할 때 훨씬 신중해질 수 있거든요. 취미를 돈이 들지 않는 방향으로 먼저 체험해보자. 예컨대 시계 컬렉션에 관심이 있다면 처음에는 중고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비교적 저렴한 제품부터 수집을 시작해 본다든지 아니면 온라인 모임이나 SNS 커뮤니티에서 미리 정보와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나서 큰 돈을 써도 늦지 않습니다. 단번에 최고가 라인을 사들이는 건 정말 위험하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투자 범위를 정하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내가 전업으로 오랫동안 공부하고 매달릴 게 아니라면 최소한 전문가나 믿을 만한 재무설계사,
또는 여러 매체를 통해 충분히 분석을 해보고 나서 투자를 결정해야 해요. 그리고 내가 잃어버려도 감당이 가능한 선에서만 모험을 해야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내가 다시 벌 기회가 적다는 점을 기억하자.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재기할 시간이 있죠. 그런데 은퇴 후에는 재취업이 쉽지 않고 몸이 예전 같지도 않으니 다시금 벌 기회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머릿속에 새기고 있어야 무리한 지출이나 투자를 경계할 수 있어요. 가족이나 친한 지인들과 미리 상의하기. 은퇴라는 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 할 문제이기도 해요. 큰 돈을 들이는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가족이나 믿을 만한 친구 혹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진행하세요. 말려줄 사람도 필요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도 있거든요. 맺은 말. 결국 60대 퇴직한 의사가 명품 시계 컬렉션에 빠졌다. 파산한 이유도 보면 그냥 단순히 명품 시계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보다는 은퇴 후 삶에서의 지출, 통제와 재무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라고 생각해요. 이미 충분히 번 사람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은퇴 후에는 수입이 끊기면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줄줄 새어 나갈 수 있거든요. 은퇴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여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누려도 되겠지? 라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건 자연스럽지만 그 즐김의 방식이 지속 가능한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잊지 마시길 바라요. 결국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만큼의 자산을 지키면서 작은 즐거움을 오랫동안 누리는 게 진짜 행복한 은퇴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준비 중이시라면 아니면 이미 은퇴를 하셨다면 다시 한번 앞으로 내가 얼마나 쓰고 얼마를 벌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도 되나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괜스레 주변에서 들리는 말에 현혹되어서 무리한 투자나 과도한 취미 지출을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사례가 혹시라도 지금 은퇴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그리고 또 다른 취미나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께 작은 경종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구든 나이가 들수록 현명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은퇴했다는 건 새로운 삶의 챕터가 열리는 것이니 바로 이 시점에 더 냉정한 판단과 계획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꼭 현명한 은퇴, 건강한 은퇴 생활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